잠시 쉬셨나요? 이런 과목을 이렇게 지속해서 강의를 하려면 되게 힘들어요. 자,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식중독이라는 거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렇게 미생물들이 어쨌든 어떤 식품에 작용을 해가지고 사람 몸에 해롭게 돼서 그 음식을 섭취해서 나타나는 그런 건강상의 이상 증상, 이거를 식중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식중독이란 일반적으로 자연의 유독물, 버섯에도 들어있고요, 보고에도 들어있고요, 이런 거 알고 계시죠? 또는 뭐 어떤 나물이라든가 이런 데도 들어있죠. 유해 물질 및 미생물 등이 음식물에 첨가되거나 오염되어 경구적으로 섭취되었을 때 일어나는 건강 장애를 식중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중독의 원인을 분류를 해보면 세균성 식중독이 있고요. 그 다음에 화학 물질에 의한 식중독이 있고요. 자연독에 의한 식중독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균성 식중독,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감염형 식중독이 있고, 세균성 식중독에는 독소형 식중독, 그 다음에 알레르기성 식중독이 있는데요. 감염형은 어떤 거냐면 그 균 자체를 먹어서 생기는 그런 식중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살모넬라 식중독, 장염 비브리오 식중독, 병원성 대장균 식중독, 이게 감염형 식중독에 해당이 되고 있고요. 독소형 식중독은 뭐냐면 그 균이 어떤 독성 물질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상균 식중독, 포도상균이 엔테르톡신이라고 하는 독성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얘가 자라면서. 그래서 그 독성을 만들어낸 물질 때문에 생기는 그런 식중독이 되겠고요. 보툴리누스 식중독은 보툴리눔이라고 하는 그 독소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것에 의해서 우리가 독소형 식중독에 걸리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알레르기성 식중독 아시잖아요. 부패로 인해서 생긴 어떤 암인에서 축적된 식품이 섭취되어 알러지를 나타나는 증상. 근데 어떤 부패된 거를 먹어서 우리가 뭐 두드러기가 나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어떤 사람에 따라서 정말 딸기 알러지, 뭐 버섯 알러지도 있고요. 어떤 생선, 뭐 낙지 알러지도 있고, 어떤 그 사람의 체질에 따라서 어떤 특별한 물질의 반응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알러지 식중독도 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균성 식중독에는 감염형 식중독, 균 자체가 몸에 들어왔을 때 나타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균이 만들어낸 독소 때문에 문제가 되는 독소형 식중독이 있고요. 세 번째가 알러지성 식중독이 있습니다. 이 알러지성 식중독은 그런 암인 때문에도 그렇고요. 사람이 체질에 의해서 나타나는 그런 증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화학물질에 의한 식중독은 과실이나 우연하게 어떤 유해 물질을 우리가 섭취해서 나타나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약이 묻어 있다거나 또는 다른 안 좋은 물질들이 묻어 있는 경우, 화학적인 먹을 수 없는 것이 묻어 있는 경우에도 많이 나타날 수가 있죠.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중국에서 소독을 하겠다고 메틸 알코올을 먹었잖아요. 우리가 술로 먹는 것은 에틸 알코올인데 중국 사람이 무식하게 메틸 알코올을 먹은 거예요. 메틸 알코올은 사람이 먹을 수가 없거든요. 그 알코올 종류이긴 하지만 이거 메틸 알코올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먹고 호흡곤란이 일어나고 실명이 일어나서 사망에 이르기도 하는 거거든요. 메틸 알코올을. 근데 사람이 이거를 에틸 알코올인 줄 알고 메틸 알코올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서 사망한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이거 역시 화학적인 식중독에 해당이 되고요.
자연독에 의한 식중독은 동식물이 그 생활 과정까지 생성하는 독소를 경구적으로 섭취 시 일어나는 식중독이 되겠습니다. 식중독 발생은 원인 식품이 섭식에 의해 집단적으로 발생하고 발생 지역이 국한되어 있으며 계절로 여름철이 많고 연령적으로는 별로 없으나 일반적으로 20세에서 24세 나이에 많으며 성별로는 남자가 많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남자가 조금 더 이 음식에 대해서 가리지 않고 먹기 때문에 더 많이 나타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경구적인 전염병과 식중독이 다르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이거를 구분을 못 하는 것 같아요. 입을 통해서 전염병균이 들어와서 나타나는 질병. 세균성 식중독은 입으로 균이 들어오기는 하지만 식품을 통해서 들어오는 건데요. 증상이 다릅니다. 예, 보게 되면은요. 그래서 균의 2차 감염 또는 잠복기 예방 조치 방법, 음료수에 따라서 이제 이게 다른데요. 경구 전염병이라는 것은 미량으로 감염이 가능합니다. 아주 균이 조금만 들어 있어도 감염이 가능하고요. 2차 감염이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2차 감염이 잘 일어난다는 거죠. 내가 걸렸으면 옆에 있는 사람이 걸리는 거죠. 예. 그 다음에 길고요. 전염 잠복 기간이 길고요. 그 다음에 예방 조치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 무슨 얘기냐면 우리 같은 물을 먹고 사는 사람들은 다 이 전염병에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불가능한 거죠. 그 다음에 음료수로 인해서 감염이 됩니다. 네, 우리가 지금 코로나는 호흡기계 전염병이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코를 통해서 호흡을 통해서 균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경구 전염병균이 입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경구 전염병은 물을 통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많다. 예. 그래서 미량이어도 감염이 되고 2차 감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잠복기가 길고 거의 예방 조치가 불가능하고 음료수로 인해서 감염된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호흡기계 전염병은 뭐예요? 미량으로도 감염이 가능하고 2차 감염이 가능하고요. 잠복기가 길잖아요. 막 14일씩 되죠. 그 다음에 이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지금 보는 건데 우리 코로나 사태를 불가능한 것을 가능한 것으로 지금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경구 전염병이 음료수를 통해서 감염된다면 호흡기계 전염병은 호흡을 통해서 공기를 통해서 전염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마스크를 씀으로써 그 공기를 차단해 주는 거죠. 오염된 공기가 차단되도록 하는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균성 식중독은 다량의 균이 필요하다. 균을 많이 먹어야 돼요. 조금 먹어야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요. 많이 먹어야 되고요. 2차 감염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내가 식중독에 걸렸다 해서 내 옆 사람이 걸리는 거는 아니에요. 그 음식을 먹은 사람만이 걸리는 거죠. 그 다음에 잠복기가 짧습니다. 대부분 길어야 48시간 이내 이렇게 먹어서 한두 시간 이내에 발생되기 시작해서 24시간 이내에 막 나타납니다. 이거는. 그래서 잠복기가 짧다. 그리고 균의 증식을 억제하면 가능하다. 이건 예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억제하기 위해서 우리가 음식을 삶아 먹거나 아니면은 건조를 하거나 다른 방법을 쓰자. 이렇게 소독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식중독은 우리가 예방할 수 있는 경우가 많죠. 예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음료수로 인한 중독은 거의 없습니다. 이거는 물을 통해서라기보다는 뭐를 통해서? 음식물을 통해서 감염돼서 사람한테 이상 증상을 나타나는 게 세균성 식중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구 전염병과 세균성 식중독과의 차이를 잘 알아두시면 이게 비교하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다음 시간에는 세균성 식중독과 독소형 식중독을 보다 더 자세하게 알아보는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요, 어떤 내용이었냐면 식품이 변질되면은 이 식품이 색깔과 향기, 모양, 맛이 저하되고 이미 이취가 나서 생기고 영양가의 감소가 이루어지는데, 이럴 때는 우리가 이거를 식품의 변질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런데 식품의 변질 중에 분류를 해보니 단백질 식품이 변하는 것을 우리는 부패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탄수화물이나 지방식품이 미생물 작용에 의해서 변화되는 것을 변패라고 얘기를 하고, 지방식품이 미생물이 아니라 이거는 뭐예요? 공기에 의해서, 산화에 의해서 변화되는 것은 산패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어떤 거냐? 다음 중 미생물에 의한 식품의 변질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나오거든요. 변패, 부패, 산패, 발효. 이러면 우리는 뭘까요? 산패. 예, 산패는 미생물에 의한 작용이 아니다. 네. 우리가 좋게 변화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한다? 발효라고 얘기를 한다 얘기겠죠. 그래서 미생물의 작용에 의해서 맛과 향과 색이 변화할 수는 있으나 사람들이 좋아하는 향이고 맛이고 건강에 좋다. 예, 독성 물질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발효된 식품을 많이 먹고 있고, 발효된 식품은 건강에 좋은 식품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콩을 발효시켜서 먹는 된장, 고추장을 먹고 있고, 김치를 발효시켜서 먹고 있고, 또는 쌀을 발효시켜서 술을 만들어 먹는 그런 미생물에 의해서 발효시킨 음식들을 먹고 있죠. 찐빵도 역시 뭐예요? 발효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죠. 밀가루에 이스트가 발효시켜서 만든 음식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식품의 변질이 원인이 되는 데는 어떤 원인이 있느냐? 미생물에 의한 원인이 있다는 거죠. 이게 변하게 되는 거죠. 미생물에 의해서. 그 다음에 효소에 의해서도 변합니다. 여러분들이 효소를 이제 잘 모르지만 감자를 깎아놨을 때 얘가 검은 색깔로 변하는 거, 이거는 그 효소에 의한 작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변질은 효소에 의한 것이지만 이걸 먹었다 해서 우리가 식중독에 걸리지는 않습니다. 예, 사과를 깎아 놓으면 사과 색깔이 갈색으로 변하지만 그걸 먹었다고 우리가 배탈 설사가 나고 열이 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수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수분 함량이 많은 식품일수록 미생물의 증식이 많이 돼서 변질될 확률이 높다. 예, 그래서 우리가 수분이 많은 식품들 굉장히 조심해야 되겠죠. 예, 죽이라든가 밥이라든가 고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수분이 많은 식품이죠. 대신 건조된 나물이라든가 육포라든가 이런 것들은 건조에 의해서 수분량을 줄였기 때문에 14%로 줄였기 때문에 미생물의 증식을 억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온도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죠. 온도가 알맞으면 미생물의 변질이 잘 되는 거죠. 그래서 번식하여 변질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산소에 의해서도 그렇죠. 산소의 분화도가 분압이 높으면 산화 속도가 빨라지고 낮으면 속도가 느려진다. 광선에 의해서는 산화를 촉진되는데 대부분의 미생물은 직사광선을 싫어한다. 그래서 미생물들은 자외선에 의해서 살균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행주를 삶아서 햇빛에다가 널고 도마를 햇빛에다 말리는 이유는 다 뭐다? 직사광선에 의해서 살균 작용을 일으켜서 균을 죽이는 작용을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금속에 의해서도 우리가 산화가 일어난다. 코발트, 니켈, 철, 망간 이런 것들은 산화를 촉진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릇으로 우리가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철이 들어있는 그릇은 빨갛게 변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런 거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금속 제품 중에서는 스테인리스 스틸이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조리 도구로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식중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식중독이란 일반적으로 자연이나 유해물질 또는 미생물에 의해서 음식물에 첨가돼서 오염돼서 입을 통해서 들어와서 건강장애를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식중독의 원인이 되는 것을 종류에 따라서 분류해보면 세균성 식중독이 있고 화학물질에 의한 식중독이 있고 알레르기성 식중독이 있다. 그래서 세균성 식중독은 감염성 식중독, 그 다음에 독소형 식중독, 알레르기성 식중독이 있다. 그래서 감염형 식중독은 균 자체로 인해서 우리가 감염에 의해서 식중독에 걸리는 거고요. 독소는 그 균이 어떤 균이 만들어낸 독소 때문에 우리가 식중독에 걸리는 거고요. 알러지는 이제 우리가 그 유독 물질 아미노에 의해서 축적된 그런 물질이 알러지를 일으키게 되죠. 그래서 대부분 알러지를 일으키는 것들은 동물성 식품들이 많아요. 그래서 생선 종류가 특히 많죠. 화학물질에 의한 식중독은 과실이나 뭐 어떤 배추나 이런 때에 유해 화학물질이 혼입돼 가지고 이제 일으키는 식중독이죠. 그래서 뭐 우리가 저농약 채소를 먹고 이렇게 농약을 뿌리지 않는 식재재를 먹는 이유는 이런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자연독에 의한 식중독, 우리가 자연에 의한 식중독이죠. 버섯이라든가 보거라든가 기타 어떤 물질에 들어있는 특별한 독성 물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못 먹게 되면 우리의 목숨이 위태롭죠. 그래서 보거 조리만큼은 자격증이 있어야지만 요리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보거라는 생선 자체가 독이 있기 때문에 독을 잘 제거하는 기술을 가져야지만 요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거 요리만큼은 자격증이 꼭 있어야지만 요리가 가능하고 식당 오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식중독 발생은 원인 식품의 섭취에 의해서 집단적으로 발생하고 발생 지역이 국한이 되어 있다. 같은 음식을 먹고 발생하죠. 그래서 학교 급식에서 식중독 사고가 많이 일어나죠. 그 학생 몇 명이 걸렸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계절적으로는 여름이 많고요. 그 다음에 연령적으로는 특별히 없으나 일반적으로 20세에서 24세의 남자에게서 많이 식중독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구전염병하고 헷갈려요. 경구전염병이라고 하는 것은 입을 통해서 물이 들어와서 생기는 건데 이 식중독은 음식물을 통해서 입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구전염병은 감염이 조금만 있어도 감염된다. 2차 감염이 빈번하게 일어난다. 그 다음에 잠복기가 길다. 이거는 예방 조치가 거의 불가능하다. 그래서 우리 코로나가 어떤 거라고요? 예방이 불가능한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국민이 다 합쳐서. 그 다음에 음료수로 인해서 감염이 일어날 수가 있다. 세균성 식중독은 보면 일정 균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2차 감염이 거의 없다. 먹은 사람만 발생된다. 그 다음에 비교적 잠복기가 짧다. 균의 증식을 억제가 가능하다. 음료수로 인한 중독은 거의 없다. 이렇게 된 게 세균성 식중독하고의 차이점입니다. 이것도 역시 경구전염병과 세균성 식중독과의 차이점에 대해서 시험에 많이 나오는 내용이니까요.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혹시 이해가 안 가시는 점이 있다면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그 자료를 올려드렸으니까
자료를 이렇게 보시면서 이 강의를 들으면 훨씬 더 이해가 잘 갈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게 동영상, 유튜브의 동영상이니까 언제든지 어느 시간에 필요한 때 볼 수가 있으니까 이해가 안 가면 두세 번을 지속적으로 보시면 훨씬 이해가 빠를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